당신에게 멘토가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위기의 순간마다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없다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결정적 순간에 멘토를 만났다는 거죠. 빌 게이츠에겐 워런 버핏이, 마크 저커버그에겐 스티브 잡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멘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편한 진실부터 말씀드리죠. 지금 이 시대 멘토는 더 필요한데 찾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엔 직장 상사가, 동네 어른이 자연스럽게 멘토 역할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관계가 끊겼고 세대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50대가 20대에게 조언하려 해도 세상이 너무 달라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짜 멘토들의 범람입니다. 유튜브만 켜면 수많은 자칭 멘토들이 성공 비법을 팝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성공이란 게 뭘까요? 대부분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사업가도 아니고 진짜 전문가도 아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멘토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멘토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좋은 멘토의 조건은 3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당신보다 10년에서 15년 앞서 있는 사람. 너무 멀면 현실과 동떨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도움이 안 됩니다. 둘째,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 순탄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진짜 조언을 줄 수 없습니다. 셋째,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미래를 안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런 멘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먼저 가치를 제공하세요. 모두가 멘토에게 뭔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바쁩니다. 왜 당신에게 시간을 써야 할까요? 거꾸로 접근하세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죠. 서울의 한 대학생이 유명 벤처 투자자를 멘토로 만든 방법입니다. 무작정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 투자자의 강연과 칼럼을 모두 정리해서 전자책으로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투자자는 감동했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시작됐죠. 지금 그 학생은 스타트업 대표가 됐습니다. 두 번째 방법, 간접 멘토링을 활용하세요. 꼭 직접 만나야만 멘토일까요? 아닙니다. 책,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한 마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스 고딘이라는 마케팅 구루의 블로그를 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소트퍼란 댓글을 남겼죠. 1년 후 세스 고딘이 먼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인상적이다라고. 지금 그들은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세 번째 방법, 커뮤니티를 공략하세요. 요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리더를 노리지 말고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세요.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모임을 조직하세요. 자연스럽게 당신의 존재감이 커지면 리더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개발자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그는 작은 개발자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매번 신입들을 위한 스터디를 무료로 진행했죠. 6개월 후 구글의 시니어 엔지니어가 그에게 멘토링을 제안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팀에 필요하다면서요. 네 번째 방법, 돈을 투자하세요. 무료 멘토만 찾지 마세요.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강의나 컨설팅을 구매하세요. 돈을 쓴다는 건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남의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CEO의 강연료가 시간당 500만 원이었어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2시간을 신청했습니다. 그 2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나중에 그분이 먼저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하더군요. 돈 낼 가치가 있는 사람에겐 기꺼이 시간도 낸다는 걸 알았습니다. 5번째 방법, 또래 멘토를 찾으세요. 꼭 나이 많은 선배만 멘토일까요? 아닙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MBA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스터디 그룹입니다. 동기들끼리 서로를 멘토링하는 거죠. IT 업계에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라고 들어보셨나요? 피터 틸, 일론 머스크, 리드 호프먼 등이 페이팔에서 함께 일했죠. 그들은 회사를 떠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서로를 멘토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테슬라, 링크드인, 팔란티어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태도입니다. 멘토를 만나려면 먼저 멘티가 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배울 준비, 실행할 준비, 그리고 실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죠. 뉴욕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명의 멘토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31번째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꿨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또 하나 명심하세요. 멘토는 당신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할 뿐, 걸어가는 건 당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멘토는 지름길을 알려줄 뿐, 그 길을 대신 걸어주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멘토링을 고려하세요.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배우는 겁니다. 특히 기술이나 트렌드 분야에서는 젊은 세대가 더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60대 CEO가 20대 직원에게 소셜미디어를 배우는 것처럼요. 삼성의 한 임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50대지만 30대 스타트업 대표를 멘토로 모십니다. 그에게서 디지털 전환과 애자일 경영을 배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진짜 멘토는 당신보다 10에서 15년 앞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멘토를 만나려면 먼저 가치를 제공하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필요하다면 돈을 투자하세요. 셋째, 또래 멘토와 영멘토링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멘토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한 명의 멘토가 당신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에겐 멘토가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본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